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올해 3월 만재 배수량 65,000톤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전단을 운용하는 영국에서는 자신들의 항공모함 기술을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영국 정부는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위해 밥콕, BAE 시스템즈, 탈레스 등의 업체들과 함께 관련 설계와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한국에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열린 마덱스에서 모습을 드러낸 현대중공업의 한국형 항공모함은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설계와 기술이 적용된 듯 비슷한 형상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우리 한반도 남쪽에 있는 섬나라와 여러가지 면에서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으며 섬나라를 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선언했는데 항모 기술 이전을 위해 섬나라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알고 보면 시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과 영국의 관계는 상당히 우호적이며 이 점은 미래의 한국 해군을 강력하게 만들어줄 항공모함의 설계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갖추면 연료봉을 주겠다고까지 했다고 하며 우리 한국 해군력의 증강을 돕고 있다는 데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더욱 강해지는 한국의 항공모함. 지난 3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거대한 만재 배수량 65,000톤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전단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이 한국 정부의 항모 관련 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비공식 대화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27일 우리 국방부에서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1번 함인 HMS 퀸 엘리자베스 함이 하반기에 부산에 입항한다는 소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는 인도와 싱가포르, 섬나라와 더불어 우방국인 우리 한국에 방문해 각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과 영국 간에는 한국의 항공모함인 CVX와 관련해 각종 자세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 영국과 유관 기관들이 기술 협의를 시작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나온 CVX의 개념도와 목업들을 보면 모두가 갑판 구조나 아일랜드 등에서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이미 한국 국방부와 영국군 사이에 모종의 계약이나 협력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6월에 부산에서 있었던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마덱스 2021에서는 이례적으로 퀸 엘리자베스 함의 초대 함장이었던 제리 키드 중장이 한국군의 요청으로 참석해 강연을 하기도 했고 항모에 관한 영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영국 해군은 대륙을 견제하는 미국의 기조와 함께하고 있으며 이번 퀸 엘리자베스 함의 방문지는 최근 대륙과의 분쟁이 있거나 외교적 마찰이 발생했던 지역들입니다. 게다가 한국과 영국은 오랫동안 군사적으로 아주 긴밀한 협력을 주고받아온 사이이기 때문에 이번 그들의 방문은 단순한 무기 판매나 기술 이전 혹은 친선 목적이라고만 보기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엘리자베스 함은 요행 중인 질병에 감염된 승무원들이 생기고 두 척의 호위함이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계획에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긴 듯한데요. 하지만 어쨌든 최근 대륙에 도발해 항모 전단을 출동시키며 군사적으로 맞서겠다는 영국의 행동을 볼 때 대륙을 견제할 핵심 우방으로 아시아 지역의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영국은 같은 섬나라이면서 3차 동맹까지 맺었으며 현재도 가장 가까운 군사동맹인 섬나라를 놔두고 왜 한국의 항모를 지원하게 되었을까요? 왜 영국은 섬나라가 아닌 한국의 항공모함을 지원할까? 섬나라는 이즈모급 다용도 운용모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면서 태평양 전쟁 종전 후 80년 만에 다시 항모 보유국이 되지만 이 항모는 수직 이착륙기인 F-35B만을 운용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진 항공모함입니다. 원래 이즈모급 운용모함은 헬리콥터 모함이었지만 30노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데다 넓은 갑판을 가지고 있고 엘리베이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80만 갤런 용량의 연료 탱크까지 갖추고 있어 함재기들의 연료를 보충할 수 있으며 스키 점프대 없이도 F-35B와 같은 수직 이착륙 함재기를 운용하는 스토블 방식의 항공모함으로 얼마든지 변신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과 함께 현재 유일하게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미사일인 SM-3 블록2A를 개발해왔다는 점, 미군과 함께 미사일 방어 훈련을 계속해왔다는 점 등으로 인해 미국은 섬나라의 항모 보유를 인정하고 기술적인 지원과 함재기 운영 노하우까지 전수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처음부터 항모로 개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이즈모급 운용모함이라고 해도 만재 배수량 27,000톤급의 전장 248m, 전폭이 갑판 기준으로 38m 정도인 경항공모함입니다. F-35B 함재기는 한 척당 12기 정도만 탑재 가능한 작은 항모를 할 수 있는데요. 섬나라에서는
이즈모급을 개조해 만드는 경항모를 공격용 항모가 아닌 방어용 항모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경항모로 출발하는 섬나라와 달리 한국의 항공모함은 처음부터 만재 배수량이 최소 45,000톤 이상, 사실상 5만 톤에 가까운 중형 항모나 다름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에 제대로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섬나라의 이즈모급 항공모함보다 더욱 강력한 중형 정규 항모가 더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스키 점프대를 사용하는 현대 중공업의 CVX 항모가 대한민국의 항모로 채택될 경우 20대 이상의 더 많은 F-35B를 탑재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항모의 공격력인 함재기의 소티를 높여주는 요소가 되죠. 추후 KF-21의 파생형인 KF-21 네이비가 만들어진다면 CVX를 단순한 수직 이착함이 아니라 스키 점프대를 이용해 이함하고 강제 착함 장치를 이용해 착함하는 스토바 방식으로 전환해 효율을 더욱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경사갑판을 가진 이런 형태의 항공모함은 추진 방식을 원자력으로 바꿀 경우 사출기와 강제 착함 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강력한 캐토바 방식의 항모가 될 수 있다는 잠재력도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이 무기로는 사용할 수 없는 20% 미만의 저농도 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자로만 사용 가능한 상황이지만, 최근 한미 미사일 협정이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섬나라와 대한민국을 제외한 주변국 모두가 핵무기를 가진 현 상황에서 언젠가 한국도 원자로를 사용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며, 현재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4세대 원자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죠. 놀랍게도 영국은 은근히 한국이 핵무기와 원자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영국은 한국의 해군력 증강을 돕고 있으며 2010년에는 한국이 향후 핵잠수함을 만들 경우 핵잠수함에 들어갈 연료봉을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영국과 대륙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사실상 대륙의 항모 전환에 대항하기 위해 본토의 지원을 받기에는 거리가 먼 대만 해협에서 영국은 싸워야 하는데요. 본토와 가까이 있어 대륙의 항모 전단이 자국으로부터 둥펑 21D 대한미사일이나 대륙 공군기들의 합류와 같은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만 해협에서 영국 항모 전단이 활동하려면 동맹국의 강력한 함대 지원이 필수일 것입니다. 물론 영국의 가장 핵심적인 동맹인 미 해군이 있지만 대륙의 함대에 맞설 전력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좋겠죠. 섬나라 또한 영국의 핵심 동맹이지만 섬나라는 이미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고, 대륙 항모 전단과의 해상 충돌에서 더욱 크고 강력한 한국 항모 전단의 도움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다면 이는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영국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영국이 왜 섬나라를 놔두고 한국의 항모를 지원하는지 직접 밝힌 것은 없기에 몇 가지 정황을 들어 추측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역사적으로 우방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던 영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살펴보면 딱히 이런 그들의 행동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데요. 그들과 우리 한국의 관계는 지금까지 어때왔으며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과 영국의 관계. 대한민국과 영국의 만남은 조선 말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조선 말엽의 영국은 처음 조선과 통상 교섭을 요청했으나 당시 청나라의 우적이었던 흥선 땡땡땡이 이를 반대했고, 당시로서는 외교 정서상 서양의 나라와 교역을 맺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는 경향이 강했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유독 영국과 한국은 다른 서구 열강들과는 달리 군사적, 외교적 마찰이나 충돌을 거의 일으키지 않았던 독특한 경우에 속합니다. 우리 한국은 프랑스, 독일은 물론 현재 가장 핵심 동맹인 미국과도 마찰을 일으킨 적이 있지만 영국과는 별다른 충돌이 없었는데요. 이에 비해 섬나라와 영국은 마찰을 빚은 적도 있었습니다. 만주사변 때까지만 해도 영국은 섬나라의 편을 들었지만, 섬나라는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공습 직후에 홍콩 섬에 해군 육전대를 상륙시키고 구룡반도를 통해 5만 대군을 투입했는데요. 이때 섬나라 군대는 현지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을 패퇴시키고 그곳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이후 싱가포르와 말라카 등 말레이 연방 식민지들까지 모두 점령해버리며 영국과 섬나라가 적으로 돌아서게 된 적도 있었고, 영국에게 이른 잊을 수 없는 치욕이기도 합니다. 1882년 영국은 조선과 한영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해 조선과 외교를 수립한 두 번째 서양의 국가가 되었는데요. 1885년에는 러시아가 조선에 대해 영향력을 확보하려 하자 영국군이 거문도에 상륙해 2년 동안 이를 견제하기도 했는데요. 이 당시 거문도에서 지냈던 영국군은 거문도의 주민들과도 꽤나 우호적으로 지냈다고 하며 마을 주민들의 일을 도와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당시 거문도 마을 주민들은 조선 조정의 관리들보다 영국군을 더 좋아했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인도 버마 전선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 한국광복군이 영국군, 중화민국 국군과 함께 합동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후 6.25 때 영국은 주한 영연방군의 일원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한국에 파병해 한국군과 유엔군을 도와 함께 싸우기도 했는데요.
영국은 1993년까지 한국에 병력을 배치시켜 놓고 냉전시대 내내 한국의 입장을 편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영국군의 글로스터셔 기지 중 하나는 한국의 임진강 이름을 딴 곳이 있기도 한데요. 그런가 하면 1999년에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국빈으로 방한해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에서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73번째 생일 잔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북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을 지지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중이고 앞으로도 해야 할 아시아 중요 우방국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과의 관계 증진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영국이 한국과 손잡고 세계 자유무역을 증진할 것이라는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영국의 이공계 대학원에 들어가려면 군사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ATAS 서티피케이트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속하는 나라들 싱가포르, 섬나라, 스위스, EEA 회원국들과 대한민국이 그것입니다. 2020년 2월 1일 이후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뒤 한영 FTA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한국과 영국 사이에는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열렸던 주요 7개국 정상회담 G7에는 영국의 존슨 총리가 의장국 자격으로서 한국을 G7에 초청한다고 밝혔고 이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응하기도 했습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외교의 중심축이 인도태평양이라 밝히며 한국과의 관계를 강조하기도 하는 등 영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가며 동북아시아 지역을 지켜낼 핵심 우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우리 또한 영국의 호의를 받아들여 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항모를 만들고야 말겠다면 진정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항모 전단을 만들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켜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